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끝없는 관심과 많은 댓글들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10월 19일 목요일입니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집권 이후 심각한 혼란에 쌓여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이후 국가는 사실상 합법적인 독재 체제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역시 이념 대립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자유주의, 세계 경찰국가 그리고 자본주의 패권 국가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위험에 놓여 있다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주류 언론들, 미국에서 공부한 박사 출신들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지독히 비판과 극렬한 폄하를 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정치 경력이 겨우 2년밖에 안 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미국의 정치 판도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지금의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합니다. 현재 트럼프는 공화당 내에서 59%의 지지를 받고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는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16%에 그치고 있습니다. 두 사람 간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여론조사에 의하면 내년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바이든을 이길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미국에서는 민주당은 좌파이고 공화당은 보수 우파 정당입니다. 민주당은 분배와 평등을 추구하고 공화당은 성장과 자유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국방 분야를 제외하고 한국보다 더 격렬하게 이념 투쟁이 격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념 투쟁은 수백 년 이어져 내려온 전통입니다. 새로운 세대 정치인들이 등장을 해도 그 본질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정치 투쟁을 보고 미국은 망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미국의 정치는 상당히 안정적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재정 포퓰리즘에 따른 국가 부채 증가는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물가 상승이 폭발하는 것도 가장 큰 원인은 바이든 정부가 발행한 엄청난 양의 달러 양적 완화 때문입니다.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서 수출하는 독특한 기축통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법 같은 방망이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경제적으로 부도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마법의 방망이 달러의 기축통화가 유지되는 한 미국 경제는 절대 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정치가 안정되면 미국의 세계 패권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표는 미국의 정치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미국 하원과 상원에서 공화당이 어떻게 의회를 장악해 왔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상원은 각 주에서 인구와 상관없이 2명의 대표를 선출하게 되는데요. 거의 모든 법안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사실상 미국 상원을 지배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상원은 1980년대 이후 25년 동안 2000년대 초반 2번을 제외하고 모두 공화당, 우파 정당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저력입니다. 아무리 미국에서 좌파가 득세하고 있지만 미국의 주류 세력은 오랫동안 장기간 보수 우파 정당이 장악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한국도 미국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표는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한국에서 보수 정당의 의석수와 그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표입니다. 역시 1980년대 이후에 25년 넘게 2004년과 2020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수우파 정당이 국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고도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념적 토대입니다. 보수 우파가 국회를 장악하였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번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통계는 좌파가 장기 집권하는 나라는 결국 위험에 빠진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미국과 한국 모두 보수 우파 정당의 지배가 이어진 덕분에 두 나라에서 세계를 리드하는 번영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를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는 한국과 미국의 보수 정당의 의석수 비율에서 50%를 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보수 정당의 의석이 과반수를 넘으면 플러스로 표시되고 과반수에 미달하게 되면 마이너스로 표시되게 됩니다. 노란색은 한국, 빨간색은 미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경우 그 격차의 진폭이 3% 내에서 변동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세력이 안정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미국에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독주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의 경우는 매우 불안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4년에 보수우파 정당이 8.2%의 격차로 마이너스로 밀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2004년부터 한국에 혼란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집권 2020년 4.15 총선에서 격차가 무려 15.7%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보수 우파의 붕괴, 국가 정체성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이런 일방적인 국회 붕괴 현상은 사실상 독재 정권에서 볼 수 있는 수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7대3 정도의 의석 분표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특히 5천만 명이 넘는 대규모 국가에서 이런 일방적인 집단 민심은 절대 나올 수 없는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호남 지역에서 9대1 민심, 영남 지역에서 6대4의 집단 민심이 나타나는 현실은 집단 광기입니다. 집단 광기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는 철저하게 무시되고 소규모 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체주의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국가에서 7대3의 비율이 나온다는 것은 부정선거라는 뜻입니다. 2020년에 문재인은 절대자로 군림하고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과 한국 정치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던 집단 광기가 갑자기 2020년에 한국에서 등장했습니다. 과연 2020년에 모든 국민들이 문재인을 압도적으로 추종하고 있었을까요? 2020년 4.15 총선은 부정선거였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 부정선거는 검수완박 법안을 만들었고 공수처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와 같은 괴물 법안들을 탄생시켰습니다. 또 양산문, 이재명 같은
당군 이래 최악의 부패 정치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이 100년 이상 글로벌 패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보수 우파 정당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미국 정치를 지배해 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도 박정희, 전두환 시대를 포함해서 고도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수십 년 동안 보수 우파 정당이 주류 세력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좌파가 주류 세력으로 등장한 국가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2020년 부정선거를 주도한 괴물은 반드시 응징될 것입니다. 댓글에서 저희 말투가 느리다는 불평을 보았습니다. 상대방의 장점만을 보게 되면 그의 약점까지 아름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진정한 기술은 상대에게 변화를 강요하지 않고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후원해 주신 김태일TV님, 박성균님, 최현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